덕스러운 것들의 순위를 매기는 방송 덕보드 차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른쪽 순서대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덕보드 차트의 끝판왕, 덕보드 차트의 숨겨진 보스 에이스입니다. 점점 많이 해요. 자꾸 거기에 맞춰갖고 만들고 있구나. 진짜 대단한데. 네, 안녕하세요. 머리숱 많은 덕후 수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덕후를 꿈꾸는 삼덕후 헨입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덕질하는 꼬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덕보드 차트의 편집, 감수 진행을 맡은 운동을 좋아하는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네, 덕후라고는 안 하네요. 예전 컨셉은 저걸로 언제까지 안 할 건지 모르니까. 아니 남들이 보면 덕후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저 사람 듣지는 않아. 그 배우 윤시윤 씨 아시죠? 네, 잘생긴 애. 제빵왕 김탁구 하셨던 그분이 지금 전역을 하셨더라고요. 아, 네, 넘어가요. 뭐야 김탁구 그 사건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분한테. 네, 그 저번 방송 슬램덩크였죠. 네. 네네. 네, 그 어떠셨는지 혹시 뭐 주변 사람들 네. 반응 들어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와이프 언니가 되게 네. 극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서 못 알아들었는데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되게 생각보다 좀 특이한 캐릭터들을 많이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정대만이 안 나와서 좀 분노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대만 안 나와서. 그럼 정대만을 하셨어야죠. 저리. 아니 뭐 저번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방송에서 한 분이 빠졌는데 네. 빠진 네. 줄 모르고 다들 재밌게 들었다고. 네, 제가 빠졌었죠 저번 네. 주에. 저는 뭐 녹음 후에 제가 방송 했을 때도 다운받아서 이제 꼼꼼하게 다시 듣는 편인데요. 저번 슬램덩크 편이 그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온 방송하고 다르게 이게 기대도 되고 좀 집중도도 더 올라가더라고요. 예. 이게 다 마술 같은 편집을 해주신 라사 더 매지션의 덕분이 아닌가. 뭐 두 분 동거래 하세요? 뭔가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던 거. 뭐 입금 들어갔어요? 뭐? 이래도 갚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저번에 이제 좀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에이스님이 소개하신 최소연. 예. 저도 이제 나름 슬램덩크 덕후라고 자부하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그렇죠. 예, 최소연의 매력을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예, 특히 최소연이 이제 가장 응원하는 사람이 서태웅이 아니고 오빠라는 부분에서 정말 이제 관찰력과 분석력이 뛰어나시다. 네, 그 생각했습니다.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여자로서 봤을 때 그렇죠. 만화에 나오는 여자 캐릭터의 그 감정이입이 된다는 그 부분이 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네. 맞아요. 저의 좀. 최소연 점수는 별 5개고요. 뭐? 이뻐서? 갑자기 천점을 하시네. 아무튼 청자가 돼서 우리 방송을 듣는 건 진짜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여기 계신 다른 덕후분들도 한 번쯤 권하고 싶네요. 빠져봐라. 빠지시라고. 먹었을 때 얼마나 욕을 했는지. 저는 덕보드 차트 편 중에서 유일하게 그 많은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권유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건담을 압니까? 게임을 압니까? 근데 슬램덩크는 국민 만화책이라서 그런지 사람들 거부감도 없고 굉장히 이제 호기심도 가지고 그래서 어필하기가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 덕분인지 제가 봤을 때 다운 횟수도 다른 편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나온 편이기도 하고요. 그럼 다음에 우리 드래곤볼도 한번 가나요? 드래곤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될 거긴 하죠. 거쳐가야 될 뭐 넘어야 할 산이구나. 관문 같은 거니까. 그리고 수봉님이 빠지셔서 그런지 더더욱 라이트한 방송이 됐던 것 같아요. 약간 덕보드 차트 순한 맛?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던 평소 것 때 같아요. 너무 무겁고 진지한 내용들 뭐. 그런가? 네. 어쨌든 특정 내용이 많이 빠졌죠. 네, 네. 근데 하지만 한국인들은 매운맛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 매운맛을 이렇게 듬뿍 가미한 매운맛 덕보드 차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오늘 방송은 대전 격투 게임 순위입니다. 네.
네. 다들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게임들을 가지고 왔는지, 네, 어떤 게임들을 다 가지고 오셨는지 꾸봉님이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저 수북님이 용호의 권을 들고 나오셨고요. 그리고 라싸님은 전통의 강호 킹 오브 파이터즈 94를 네. 들고 나오셨고, 그다음 저는 조금 마이너한 사이킥 포스를 들고 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에이스님은 사립 저스티스 학원. 역시 학원물을 좋아하시는. 그렇게 되나요 그게? 예. 그리고 그 햇님은 그 철권 TT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총 5편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2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하나가 창의성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게임의 완성도입니다. 재미나 그렇죠. 다 포함이죠. 그러니까 캐릭터성이나 밸런스나 타격감 그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것들이죠. 네. 저희가 또 이제 대전격투가 한참 유행할 때의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죠. 한참 그때 오락실에 다니던 오락실 키드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신 있게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학생들은 아마 그런 거 모를 거예요. 그런 거 잘 오락실에서 모르죠. 네. 상대방 계속 이길 때 자체가 없죠 지금은. 때린다, 맞는다 그렇죠. 이런 거 모를 거예요. 지금 오락실 찾기가 더 힘들어서.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저희 때는 거의 이제 지금 친구들이 PC방 가서 롤을 하는 거와 똑같이 저희는 이제 오락실에 가서 100원씩 쌓아놓고 이렇게 연결해서 대전 게임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롤 대전이 더 사납지 않나. 그러게요. 특히 언어적으로. 그거는 이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부모님 안부를 묻고 그랬는데 네. 어머님 잘 계시니. 오락실에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미역국은 드셨는지 물어보고 막. 그 롤을 하다가 박진영이 그 노래 만든 거잖아요. 뭐요? 어머님이 누구니? 널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니? 격투 게임 하면 또 2D 게임의 전통의 강호가 역시 수북님이거든요. 네, 저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격투 게임 매니아였습니다. 그죠. 이번 특별편에도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대전 상대를 찾으러 다른 동네로 원정 떠나기로 했었어요. 네. 이 말인즉 우리 동네는 이미 재패했다는 뜻이죠. 그 정도였어요? 네, 저의 플레이 스타일은 조금 변태적인데요. 얍삽한 패턴을 알아낸 다음에 상대가 그 얍삽이를 파해할 때까지 그 얍삽이만 계속 씁니다. 상대가 파해법을 알아내면은 다른 얍삽이를 쓰죠. 전형적으로 오락실에서 두들겨 맞기 좋은 캐릭터군요. 진짜 싫다. 마치 소크라테스가 문다법으로 이제 소피스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듯이 저는 얍삽이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실력을 깨닫게 했죠. 이러다 실제로 맞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내 자신을 알랑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네. 아니죠. 매운맛 맞아 이거? 글쎄요. 이거는 쓴맛 같은데 쓴맛을 보신 것 같은데. 본인이 현실에서 쓴맛을 보셨을 것 같은데. 체어샷을 당할 것 같은데. 체어샷보다는 주먹이 먼저 날라와서. 실제로 이렇게 좀 맞으신 적이 있어요? 예, 꽤 있었습니다. 2D 게임은 위험한 게 3D랑 틀리게 2D는 이렇게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해놓은 오락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그거는 게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근데 오락실 가보면 이제 2D 게임이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맞기 좋게. 그러니까 이게 옆에 앉아가지고 아니요. 근데 물리적인 거리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가? 일어나잖아요. 반대편에서 일어나서 야 일로 와봐. 부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팁이 있어요. 상대가 때릴 것 같으면은 게임을 끝내기 전에 도망가면 됩니다. 비참한 사연 잘 들었고요. 저는 대전 격투 게임에 대해서는 약간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대전 격투 게임 되게 열심히 하고 재밌게 잘 하고 특히 이제 수봉님 자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경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이 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막 연말을 해가지고 실력을 키워놨더라도 실제로 대전하는 사람들이랑 딱 붙으면 처음 한두 판은 잘해요. 한두 판 잘하고 세 번째 판부터는 집중력이 팍 떨어져요. 너무 힘드니까 뭐가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전 격투 게임을 재밌게 하긴 했지만 좀 약간 양가적인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근데 제 기억엔 저 라싸님한테 말이 털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해요. 라사님 마음을 저는 알겠는 게 그 약간 승부에 대한 이런 거가 좀 있으셔가지고 라사님하고 라이덴을 하면은 그 메달을 자기가 다 먹어 저걸. 나 안 줄라 그래. 나 라사님이랑 1945 친구인데. 1945 그 파워 제일 먼저 먹지 않아요 보면? 아니 파워를 한 명이 먼저 다 먹어야 하나 더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먹어 뭘. 아 그렇구나. 나 다 하고 있었어. 먼저 먹어. 몰랐네. 어차피 3개를 누군가 먹어야 나머지 사람이 나오는 거야 라면서 자기가 다 먹어. 아 맞다. 그 얘기를 처음 했던 것도 저였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가 다 먹으려고. 그래서 뭐 그 뒤로는 사실 뭐 경쟁하는 게임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맞아. 그게 스트레스라서. 저도 좀 비슷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제가 요번에 그 사립 저스티스 학원을 다시 해봤는데 다시 깨달은 게 제가 왜 오락실 안 갔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진짜 못해요. 깜짝 놀라서 제가 난이도를 별 2개로 해놓고 했는데도 거의 막 진짜 계속 컴퓨터한테 발리더라고요. 그 에이스님하고 옛날에 오락실을 간 적이 있는데 저분이랑 사무라이 이렇게 하다가 저분이 그 물 쓰는 뭐 캐릭터 골라가지고 위에서 그 물 쓰면서 멋있는 기술만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포드로 해가지고 밑에서 강배기만 몇 번 때렸더니 한 3판인가 지시더니 갑자기 캐릭터가 안 움직여. 같이 갔던 다른 친구가 야 얘 어디 갔냐 이랬더니 집에 간 거예요 열받아서. 그때가 21살 때가 오락실에서 삐져서 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해도 안 늘더라고요 저는. 아니 그래도 그거는 좀 초보자 상대로 너무하지 않아요? 저도 근데 햇님 성격이 약간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잽신하게 이기고 좋아해. 네, 되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격. 맞아, 약 올리고요. 아니 저희 나 얘랑 계속 한 번도 안 했어요. 나도 2D 게임을 너무 못해서 할 줄 아는 게 갈포드 가지고 그 사무라이는 강 버튼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배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1합을 겨뤄보면 대충 상대 실력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건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중배기로 때릴 걸 그랬네. 강배기 말고. 조용히 하세요. 탈당하세요. 탈당하기로 했잖아요. 저 탈당했습니다. 새로운 이제 탈당하시는 분들 모아서 다른 팟캐스트를 만들 거예요. 조조의 팟캐스트 차트. 조조의 팟캐스트. 기묘한 팟캐스트. 뭐 꾸봉님은 대전 격투 어떠세요? 저는 근데 저도 이제 에이스님과 비슷하게 대전 게임을 너무 못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승부의 순간이 오면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버튼을 잘 못 눌러요. 그래가지고 주로 안 하는 편인데 이제 해도 이제 오락실에서는 안 하고 집에서 콘솔로 즐기는 편이고. 네네. 뭐 제가 대전 게임을 좋아하는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저희 형을 이길 수 있나 없나. 이기는 게임은 좋은 게임, 지는 게임 안 좋은 게임. 딱 그 2가지였어요. 네. 그 사이킥 포스도 이기는 게임이어서 갖고 오시는 사이킥 포스는 승률이 80%가 넘었어요. 몇 판 같이 못 하셨을 것 같네요. 네. 좀 많이 맞았죠. 제 생각에 형님이 그 뒤로 게임을 같이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뒤로는 사이킥 포스 CD를 넣지를 않으시고요. 저는 그 격투 게임이 2D 게임이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좀 너무 어려워서 꼭 그런 것 같아요. 그 EG2DJ 안 하는 사람이 EG2DJ 뒤에서 보면 이걸 보고 하는지 그걸 외워서 하는지 궁금해하잖아요. 그죠? 너무 빠르니까 딱 그래요. 2D 게임 보고 있으면 저걸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콤보 같은 거 외우지 않나요, 보통? 외우더라도 이 상대방이 중단 공격하는지 하단 공격하는지 막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신기해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 공격이 순서대로 상단인지 하단인지 외우는 거 아니에요? 대충 패턴이 있으니까 이런 콤보가 들어오겠지 하고 아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론 공부 같아요, 공부. 맞아. 근데 세상 모든 게 공부가 아닌 게 없잖아요. 근데 3D 게임은 그나마 좀 자세가 보이니까 걔네는 프레임이 좀 길잖아요. 2D 게임보다. 좀 그래서 답답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느려서. 그래서 그 3D 게임만 많이 했어요. 격투 게임. 버추어 파이터나 철권 뭐 이것만 했었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게임들을 들고 왔네요. 네. 네. 첫 번째 게임 용호의 권. 저희가 시대 순서대로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죠. 용호의 권은 어떤 게임인가요? 네, 제가 용호의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용호의 권은 SNK가 1992년에 만든 격투 게임입니다. 당시에는 그 캡콤의 스트리트 파이터 2의 메가 히트한 이후 스파2의 아류작들이 넘쳐나던 시대였는데요. 여기에 군소 제작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콧대 높은 유명 회사들까지 이 대열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격투 게임들은 그 스파2를 어설프게 흉내내는데 그쵸 자존심을 많이 구겼지요. 그 앞에서 얘기한 유명 제작사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열 속에서 홀로 살아남아 캡콤의 라이벌로 성장하는 회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SNK이고 네. 그 시작점이 되는 게임이 바로 이 용호의 권입니다. 네, 용호의 권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격투 게임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네, 하세요. 무한히 하시지 마시고. 스트리트 파이터 2 이전에도 격투 게임이 있었습니다. 뭐 이열 쿵푸나 대전 공수도 있었고 스트리트 파이터 1도 있었죠. 네, 이 게임들도 이제 나름의 참신함으로 어느 정도 인기를 끌기도 하였지만 그 격투 게임이라는 장르를 정착시키는 것은 스트리트 파이터 2였지요. 스트리트 파이터 2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라면은 그 이전 격투 게임들은 그 직지신경에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비유가 되게 인문학적이죠. 아까 소크라테스도 하시고 오늘은 저쪽 컨셉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격투 게임은 스파2에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스파2는 그 최초의 격투 게임이지만 최초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처음부터 엄청난 완성도를 보여줬고 지금까지도 통용되는 그 2D 격투 게임의 스탠다드를 만들어냈죠. 그죠. 예, 저는 이걸 격투 게임의 첫 번째 레볼루션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1년 뒤 1992년 격투 게임의 두 번째 레볼루션이 일어납니다. 바로 용호의 권의 등장입니다. 에? 이런 드립을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셨구나. 깜짝 놀랐네. 좀 생뚱맞긴 하지만 격투 게임을 경제학자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케인즈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었죠? 그럴 줄 알았어. 스트리트 파이터 2가 애덤 스미스라면 용호의 권은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없죠. 예,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일한 경제학자가 이름이 벌써 다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것으로 2D 격투 게임 얘기는 끝났습니다. 예. 이후 나온 게임들은 부분적인 이노베이션이 있을 뿐 레볼루션은 없죠. 3D 격투 게임은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2D 격투 게임에서는 스파2와 용호의 권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럼 용호의 권이 어떤 걸 바꿨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얘기 시작하죠. 도입부가 아주 오늘 좀 버라이어티했어요. 네. 네. 역사 잠깐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첫 번째로 기력 게이지를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네. 지금은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기력 게이지가 용호의 권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엔 뭘까요? 기력 게이지가 나왔으니까 모아서 써야겠죠. 초필살기의 등장입니다. 이것도 용호의 권이 최초로 시도했고요. 그렇죠. 하우스 오브 포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을 한층 더 스피드하게 또 격렬하게 만들어준 대시 시스템이죠. 예, 앞으로 2번 눌러서 뛰어가는 거. 맞아요. 예, 격투 게임에서는 용호의 권이 또 최초로 시도했습니다. 대시가 용호의 권에서 없어요. 네. 그 밖에도 이후 3D 격투 게임에도 많은 영향을 준 줌인 줌아웃 기능이라든지 맞을수록 얼굴이 부어오르는 등 그래픽에서도 뛰어난 평가를 받았죠. 예, 화면을 가득 채운 캐릭터들이 때리고 맞을 때 타격감과 그 효과는 또 일품이라서 관전만 해도 즐거운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좀 박진감 넘쳤어요. 주민 주마웃 재밌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간단 명료한 스토리 구조와 매력적인 캐릭터도 높이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제가 좋아했던 캐릭터는 네 번째 상대인 킹인데 이 술집 기도인 미청년입니다. 미청년 여자 아니에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킹만 옷이 벗겨지는 이유가 그 이제 필살기 맞으면 이제 이게 사실 여자다. 그런 반전을 보여주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남다른 비주얼 때문에 킹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정체를 알고 나서 꽤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더 좋았나요? 그렇죠. 사람들 지더라도 무조건 필살기 쓰잖아요. 킹한테. 그렇죠. 네. 컨팅기를 할지라도 필살기 저요 그냥 어떻게든 필살기로 이길 수 없으면 그냥 집니다. 킹오빠 시리즈에도 이제 이후 킹이 계속 나오지만 개인적으로는 용호의 원의 그 중성적인 모습이 제일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그 그래픽도 도트도 용호의 원이 제일 잘 찍은 것 같아요. 그 2나 이후 킹오파보다. 추억 버전인지 모르는데 되게 열심히 찍은 느낌이 있어요. 그 용호의 원이. 그 당시 때 좀 이렇게 도트 찍은 게임들 중에 그런 잘 찍은 게임들 막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그쵸. 멋있는 것들 예. 많았잖아요. 장인 정신. 응? 예? 뭐야? 다른 장르잖아요. 그거. 용호의 권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용호의 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격투 게임인데 그 박진감이 굉장히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죠. 컷인 되고 컷인 딱 네. 됐을 때 캐릭터들이 갑자기 확 한눈에 가득 그쵸. 차잖아요. 화면에.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필살기를 썼을 때나 이제 카운터를 날렸을 때 체력 게이지가 한 번에 싹 닿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필살기 한 방에 체력이 3분의 2 이상 날아가는 뭐 그런 호쾌함? 호쾌함? 네.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매력이고 그다음에 용호의 권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퍼진 진 초필살기가 있었잖아요. 용호남부죠. 그게. 용호남부가 있었잖아요. 그 뭐 어떻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필살기는 그 뭐 하우스 오브 겐이잖아요. 그 큰 해왕상호권. 해왕상호권이 나가는 건데 그건 그냥 필살기고요. 기만 모으면 쓸 수 있고 피가 다 깎였을 때 쓸 수 있는 게 이제 용호남무예요. 아, 빨갛게 됐어요. 반짝거리는데 네. 그때 게이지도 다 모으면 쓸 수 있는 네. 거였어요. 그럼 그거 한 대를 맞추면 이제 피가 엄청나게 많이 깎을 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용호의 권 1, 2에서는 이게 또 가드 불능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그러니까 붙으면 바로 네.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일격 필살이죠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맞췄을 커맨드만 때 넣으면 이기는 건가? 그래서 저는 이제 밤에 잠들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내일은 가서 로버트로 꼭 용호나무를 날려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잠들고 로버트 파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리고 그 게임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이게 학교에 가면 이제 쉬는 시간마다 남자애들이 맨날 그 료와 로버트의 그 필살기를 맨날 흉내내곤 했었어요. 그쵸. 그 아니다 스캔하고 아니다 스캔. 그다음에 잉잉잉샷 이거 있잖아요. 그건 뭐였죠? 그 음성을 그러니까 이상하게 잉잉잉샷이 뭐지? 그 로버트 환영각이에요. 다리로 이렇게 때리는 거 있잖아요. 네. 잉잉샷 하는 거 그거. 그 음성을 왜 따라하는 거지? 옛날 2D 게임 근데 그런 거 꼭 따라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게 필살기 대사 같은 거잖아요. 그런 센세이셔널한 게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의성에는 당연히 별 4개 반 줬고요. 그다음에 완성도 면에 있어서도 완성도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가 딱 2명밖에 없잖아요. 로우하고 로버트.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대전을 1대1로 이제 사람끼리 대전할 때 여러 명 선택할 수 있긴 한데 별로 많이 겪어본 상황은 아니라서 그건 이제 1인용 하면 2명밖에 안 그렇죠. 올라지잖아요. 네. 그렇고 그리고 결국 사람끼리 붙을 때는 둘 다 로버트나 료로 해가지고 점프해서 점프킥만 하잖아요. 그렇죠. 나 다른 사람 고르는 걸 못 봤어요. 아니에요. 그 요와 로버트도 많이 하지만 그 군인 있거든요 거기. 존 클로리라고. 네네. 네, 그 군인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하는 왜냐하면 건 되게 얍삽했거든요. 맞아요. 약간 가일 같은 타입이잖아요. 네. 수봉님 캐릭인데. 근데 하는 거는 결국 점프해서 킥 날리는 거밖에 없어요. 둘 다 서로. 그거는 좀 용호의 권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부족해요. 네. 지금 얍삽이 신 앞에서 지금 저는 용호의 권 좀 깊이 파는데 물론 옛날 작품이니까 밸런스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점프 킥만 해서 뭐 이긴다는 정도는 아니고요. 또 뭐 다양한 캐릭터들도 나름 매력이 있고 다 개성이 강한 나름 어느 정도 이제 1대1 대전에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이에요. 토도로 이길 수 있어요? 네, 토도가 의외로 좋아요. 그래요? 그 토도 기술은 딱 하나밖에 기술 없어요. 한 개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그 데미지와 판정이 굉장히 좋아요. 그게 이제 장풍 같은 건데 손바닥으로 내려치면 뒤에 잔상 남는 그런 발톱으로 핥히는 거 아니에요? 그 장풍이 굉장히 이제 그 상단 위쪽까지 커버하고 데미지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토도로도 한때 많이 했었습니다. 이길 수 없네. 저는 그래서 완성도는 별 4개 드리겠습니다. 오, 많이 주셨네요. 네, 저는 용호의 건 되게 좋아해요. 전 용호의 건 이게 이제 많이 한 게임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되게 좋았던 게 도발을 하면 상대방 기를 깎잖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참신했어요. 맞아요. 이게 그 이후에 다른 게임들에도 혹시 이런 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뒤에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에 또 도발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도발을 쓰면은 그냥 약 올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들 필살기 쓰려고 계속 눈치 보고 있고 뭐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초필살기 쓰려고도 또 막 그랬겠죠. 도발 딱 써가지고 기 깎고 이러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확대되고 그리고 킹 장풍 맞고 이런 장면 보려고 뒤에서 계속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잘 못하니까 킹 보려고요.
킹 이제 좀 피 좀 깎여서 죽을 때 되면 사람들 다 몰려들지 않아요? 이제 저거 어떻게 죽나?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좋았고 이 게임의 참신성은 저는 별 5개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컷인, 컷아웃 이 부분은 아까 라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되게 멋있었고 박진감 넘쳤고 그 기 게이지 이거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공부하죠? 이렇게 조사하면서 좀 보니까는 기 게이지 처음 도입했다는 거를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뒤에 없는 게임이 없잖아요. 2D 게임.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참신성은 별 5개. 게임성은 저는 솔직히 2D 게임은 저한테는 좀 별로라.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이건 별 3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주민주마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비주얼 쇼크였어요. 사실 거기다 캐릭터도 좀 더 미형이지 않나요? 그 료나 사카자키, 료나 로버트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스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사실 킹이 제일 미형이죠. 스파 2에는 사실 전 전혀 매력을 못 느꼈어요. 이렇게 이쁜 캐릭터도 없고, 그렇죠. 그 뭐 이렇게 뭐 자가 발전하는 친구 뭐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뭐 달심 막 요가 하시는 분들 나오고. 네. 요가하면 요가인가요 그게? 근데 불이다가. 예. 그래서 전 좀 스트리트 파이터 2를 처음 봤을 때 약간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캐릭터적인 매력이 좀 없어가지고 거의 안 했었는데 그래도 용어의 권은 전 이제 콘솔로는 슈퍼 패미콘판이 있어요. 용어의 권이. 그 되게 귀여운 친구들 사이즈가 엄청 줄어들어요. 주민 주마옷이 안 되잖아요. 슈퍼 맞아. 그래갖고 그걸로 했었는데 형한테 맨날 진 거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게임성은 별 3개를 드리고요. 맨날 졌기 때문에. 앞에 이게 다 필요 없고 형한테 맨날 졌기 때문에 별 3개. 네. 근데 이제 오락실에서 멋진 비주얼도 보여주고 이렇게 좀 창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박력 있는 연출이. 그래서 저는 창의성은 4점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게임에서 이제 기게이지가 처음 나왔다는 건 이제 저도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발이나 대쉬나 이런 요소들이 그 뒤에 게임에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싶네요. 그리고 캐릭터적인 면에서도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이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창의성은 4.5점 그리고 게임적인 완성도는 4점 드리겠습니다. 오, 많이 주셨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별점이 흉한 것 같네요. 아니요, 용어의 권이 그만큼 훌륭한 작품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게 1994년에 나온 킹 오브 파이터즈 94입니다. 네. 이렇게 이 게임을 얘기하기 전에 뭔가 모든 유소년들의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징가 대 게타.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로봇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든지 호랑이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든지 뭐 초딩 때는 특히 뭐 반에서 A랑 B랑 싸우면 또 누가 이길까 반에서 내가 싸우면 몇 등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하잖아요. 그런 이제 유치한 질문들은 뭐 성인이 돼서도 이어지죠. 그러니까 태권도가 세냐 가라데가 세냐. 맞아요. 네. 뭐 카포에라가 세냐 주짓수가 세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자본주의와 결합을 하면 이제 이종 격투기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라이드 FC, K1, UFC 같은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인기를 끌게 되는 것도 결국 그런 원초적인 그런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종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싸우면 다 함대 모아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는 그 서열 정하는 거. 이제 그 어쨌든 이제 격투기 얘기도 좀 나중에 다뤄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선 넘어가고 그 이제 이종 격투기 역사에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지금은 이제 그 수많은 이종 격투기들이 다 정리가 되고 킥복싱하고 주짓수 이 두 개로 뭐 거의 끝판왕들이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네. 사실은 거의 이제 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주짓수하고 킥복싱밖에 안 가르쳐요. 네. 다른 건 이제 거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주짓수랑 이종 킥복싱이 제일 세다고 대부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 격투기 룰 안에서는 제일 유리하다라는. 네, 맞아요. 네. 이종 격투기 룰 안에서는 가장 유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룰이 없는 상태에서 싸워도 뭐 사실 태권도나 가라데 같은 정통 무예가 킥복싱한테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이종 격투기도 이제 룰이 없는 건 아니고 그 나름의 룰이 있으니까. 근데 그 룰 안에서는 가장 강하다는 거죠. 사실 뭐 룰 없이 하면 제일 센 거는 파이터 PPK죠. 결국 정말 이거는 대충 되게 빨리 얘기해서 이거는 대충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나 몰라서 나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차마 끊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이 킹오파 94도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된 게임이죠. 그러니까 아랑전설에 나오는 테리 보가드하고 용호의 권에서 나오는 로봇하고 싸움 누가 이길까? 라는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된 거죠. 이카리도 빼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오락실 키드들의 그 로망을 실현시켜준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SNK에 나오는 캐릭터들 막 모음집이잖아요. 다 나오죠. 점프 올스타즈 같은 느낌? 드래곤볼 손오공 나오고 사실은 뭐 점프 올스타즈, 점프 얼티밋 올스타 뭐 이런 것도 사실 그 킹오파 같은 기획인 거죠. 그죠. 맞아요. 뭐 마블 대 캡콤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영화로 치면 저스티스 리그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 참여한 게임들은 용호의 권, 뭐 아랑전설 같은 장르의 대전 격투 게임뿐만 아니라 이카리, 뭐 사이코 솔저 같은 그런 아케이드 액션 게임들도 캐릭터들도 합쳐가지고 대전 게임 안에 녹여낸 게임이에요. 네, 당시로서는 뭐 생각만 해도 뭐 유저들의 심장을 뛰게 한 그런 기획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기획이라면 당연히 안전한 선택을 하려면 기존 격투 게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캐릭터를 메인 주인공으로 세우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게임은 그런 안전한 선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리지널 캐릭터를 메인으로 세워요. 쿠사나기 쿄라는 오리지널 캐릭터를 세움으로써 사실상 그 이후 SNK 간판 액션 게임으로서의 이제 정체성을 확립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오리지널리티가 있으니까 이거는 아랑전설도 아니고 용호의 권의 스피노프도 아닌 거예요. 딱 킹오파라는 게임 그 자체가 된 거죠. 그리고 쿄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그리고 강력하기도 하고 미형이고 이제 쓰는 기술마다 다 멋지고 멋있어요. 졸업도 안 하고요, 맞죠? 뭐 고등학생이죠. 네. 교복 입고 나오잖아요. 그 교복이었죠. 네. 아니 근데 한 2002 정도 되면 이제 바이크 점퍼 입고 나오잖아요. 99부터 이제 그때 멋있어. 교복을 안 입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94년부터 2002년도까지 학생이었던 아니요, 98년도까지죠. 98년도까지. 현 상태보다는 낫죠. 현 상태는 저 그래서 현 상태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졸업했죠?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하셨어요. 그 얘기는 저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왜 자꾸 또 하세요? 네, 그리고 시스템 측면에서 단순히 어떤 섞어찌개를 만든 게 아니라 새로운 게임을 창조했다는 평가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게임은 한 캐릭터를 선택해서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기존 대전은. 근데 이거는 처음으로 팀 대항전을 만드는 거예요. 국가라는 개념까지 도입을 해서 이제 국가 대항전의 개념으로 3대3 팀 대결을 이제 성사를 시킵니다. 그런 점도 굉장히 이제 높게 이제 참신하다고 생각이 되는 점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격투 시스템 그리고 그런 참신성, 그러니까 기획 의도 같은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 게임은 이제 킹오파라는 전설의 시작이 된 게임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완성도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약점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요. 24명? 27명이죠. 27명. 24명 맞아요. 그 당시로는 거의 파격적인 숫자 아니었어요? 너무 많죠. 너무. 왜냐면 당시 이제 보통 뭐 8명에서 12명 정도였으니까. 네. 그래서 보면 대충 만든 캐릭터들이 있어요. 미국 팀. 농구하고 막. 농구하고 또 미식축구 있고. 농구 있고. 복싱이 있죠. 복싱. 네. 그러니까 미국 팀은 거의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걔네들 보니까 다 그 설정은 자기 스포츠계에서 다 최고의 그 선수들이에요. 왜 싸움하러 왜 나온지 그러니까 격투기 왜 하는지 몰라. 뻑대 연봉이 뭐예요, 걔네들은. 어마어마한 연봉 받는 사람들인데. 그때 당시에도 수십억대 연봉이었을 텐데. 농구 선수면. 아니 NFL이면 제일 많이 받죠. 제일 많이 벌어요. 미식축구? 네. 미식축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스포츠 스타일인 거죠. 거기다가 NBA 그리고 사실 더 많이 받는 건 복싱이죠. 하긴 그래요. 그렇죠. 메이웨더 요즘. 네, 메이웨더, 파퀴아오 같은 사람들은 뭐 파이트 머니만 수십억을 받으니까 충격적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네, 그렇죠. 근데 왜 그 뒷골목에서 테리 보가드 같은 애들하고 싸우는지.
트리버드는 막 주먹에서 뭐도 나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팀별로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밸런스가 잘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일본 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면 그 팀 3명 중에 한 명은 되게 강하고 한 명은 되게 쩔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밸런스를 지켜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용월권 팀의 쩌리는 히가시조예요? 아니요, 그 아빠. 네. 타쿠마. 타쿠마 의외로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타쿠마가 그 비연질 풍각 뒤에 콤보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뜨니까 비연질 풍각 네. 한 대만 맞춘 다음에 아니다 장풍 맞으면은 기절이에요. 정말 전문가다. 맞아. 정말 전문가다. 저도 비연질 풍각 뒤에 뭐가 들어가? 저도 기억났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비연질 풍각 쓰고 나면 공중에 뜨거든요. 그럼 장풍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절인데 그래서 그 팀이 되게 강팀이었어요. 용월권 팀이. 맞아요. 3명 다 되게 셌거든요. 그때. 로버트가 제일 약했던 것 같아요. 네, 로버트는 기본기가 좀 리치가 좀 리치도 짧았어요. 그렇고 그다음에 그 짤짤이가 안 돼요. 약손 약발 짤짤이가 안 돼요. 네, 맞아요. 네. 히가시조는 아랑전설이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일 약했던 그냥 그 말씀하신 3명 중에 약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최번개. 최번개 약. 그 당시 때 최번개가 엄청 약해요. 네. 그때는 약했어요. 네, 되게 약했다. 96부터 강해지죠, 최번개가. 강해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구타 유발자가 되죠. 너무 얍삽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성도 면에서도 뭐 그렇게 24명 나온 걸 감안을 하면 이제 밸런스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리지널 캐릭터들의 매력이 굉장히 대단했던 걸로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제 그 캐릭터들의 매력으로 SNK는 그 킹오파를 끌고 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캡콤이 게임성이면 SNK는 약간 캐릭터성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개성이 있는 캐릭터들. 베니마루도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게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근데 또 굉장히 강하잖아요. 얍삽하죠, 아주. 얍삽하죠. 강함 있고 얍삽함 아닌가요? 대전 게임은 기본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일치하긴 하죠. 네. 한국 팀이 제일 약하지 않았어요? 94에서? 그렇죠. 네. 비교적 약팀이었죠. 하는 사람 많이 못 본 거. 김갑판 말고는 제대로 된 기술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김갑판도 그다지 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냥 정통판데 장풍이 안 나가요. 네. 그게 되게 약점이죠. 그래서 뭐 타격감도 한마디 좀 보태보자면 약간 플라스틱 때리는 것 같은 그 특유의 약간 특이한 타격감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콤보를 굉장히 성심성의껏 넣을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좋았어요. 이게 되게 쉽게 들어가거든요. 콤보들이. 네. 그래서 제가 킹오파를 좋아합니다. 맞아요. 저는 그 스틱 돌리는 손목의 손놀림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난 장풍 커맨드도 힘든데 그나마 3D 게임 하면서 이 분권 때문에 장풍 커맨드는 그나마 넣었지. 그 승용권 커맨드들 있잖아요. 네, 풍신 커맨드. 정말 저는 진짜 못하겠어요. 신기해. 손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수풍님이 되게 잘하세요. 수북님 거의 수전증 레벨로 이렇게 실제 수전증 아니시고 수전증 있는 거 햇님이죠. 저는 뭐 그렇죠. 각종 중독에 걸리셔가지고 약한 남자야. 카페인 중독에 약한 남자야. 니코틴 중독. 네, 다른 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또 제 평가 기준에 따르면 저 형한테 얍삽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정신적 충격을 좀 많이 받은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캐릭터 매력이 너무 있어요. 저는 쿄 좀 빠져버렸어요. 이때부터 너무 멋있더라고요. 뭐 목소리도 멋있고. 네. 그래서 이제 쿠라이 야가레 뭐 이러면서 게임성은 3.5점을 줬고요. 근데 창의성도 전 사실 이 팀 배틀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 한 명만 골라서 딱 결판 짓는 것보다 작전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나름. 맞아요. 예, 그래서 순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대전 게임의 새로운 장을 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창의성은 4.5점을 줬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일단은 창의성은 저기 말씀하신 팀 배틀 그 부분에 대한 창의성은 확실히 느꼈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계속 말씀드린 뭐 캐릭터의 매력 이 부분은 알겠는데 게임성에서 봤을 때는 그 팀 배틀 말고는 큰 변화를 못 느껴서 그 부분에 4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성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춘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팀으로 막 돼 있는데 이게 일부 강팀이 좀 섞여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강중약 캐릭터들이 셋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 밸런스를 그나마 잘 맞춘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또 별을 4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 팀배틀이라는 그걸 이제 새로 만들어낸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창의성은 좀 점수를 3.5점을 주고 싶고요. 근데 이때 한 명씩은 못 고르지 않았어요? 네, 팀을 골랐어요. 아니요, 설정에 따라서 또 이제 고를 수 있어요. 94에서 아니요, 94는 팀이었어. 94는 안 돼. 그 뒤부터 팀 아니요, 이게 이제 그 네오지오를 해보면 설정하는 게 있는데 오락실도 좀 이제 주인이 좀 나쁜 마음을 가진 오락실은 1대1 배틀만 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팀을 조작을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팀은 고르지만은 그 3명 중에 1명만 싸우는 거죠. 치사하다. 너무한다. 뭐 그때는 항상 그 오락실에 우리 전기 찍찍이 이거 그 하던 그 시절이잖아요. 그때는. 맞아. 그 동전 중간에 구멍 뚫어가지고 실로 해서 넣었다 뺐다 하고. 여러분은 지금 불법을 고백하는 지금 현장에 와 계십니다. 공소시효 지났죠 이제. 공소시효 지난 지 한참 됐죠. 다 얘기할 수 있겠네. 봉봉 오락실 주인 아저씨한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 월드 오락실 주인께 좀 죄송한 말씀. 아니 저는 미안할 거 없어요. 아니 오락실 게임 하는데 그 조이스틱 위로 바퀴벌레 지나가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바퀴벌레 지나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완성도 면에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캐릭터가 진짜 매력 있고요.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많이 있고 저도 쿄를 상당히 좋아했고요. 쿄. 근데 저는 이제 조작 면에서 저는 SNK 게임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안 돼요 저는. 그리고 저는 집에서 패드로 하거든요. 패드 너무 힘들어요. 패드로 안 돼요 이게. 맞아요. 네. 잡기 기술이 진짜 어려워. 클라크 같은 거. 어렵죠. 클라크 말고 다이몬 고로가 훨씬 더 커맨드는 어렵죠. 네. 그건 하지도 않았어요. 못생겨서. 그리고 저희 이제 맞는 느낌도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딱 맞는 느낌. 저도 좀 더 이제 퍽퍽 맞는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깎아서 3점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되게 좋네요. 딱딱 맞는 느낌 말고 퍽퍽 맞는 느낌. 맞아요. 뭔지 다 알겠어요.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저도 게임에 대해서는 뭐 앞에 여러 많이 다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좀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서 창의성에는 4.5점. 그리고 이제 완성도에는 좀 밸런스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3.5점 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게임을 하다 보면서 궁금한 게 이게 이제 국가 대항전이에요. 94는. 그래서 그 국가를 고르는데 보면 국적과 국가가 좀 이상해요. 네, 맞아요. 맞는 거는 한국, 일본, 미국 팀만 이제 국적과 국가하고 나머지는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뭐 용호의건 팀은 생뚱맞게 멕시코에 가 있고, 그리고 또 가르시아가 멕시코 사람인가 봐요. 멕시코였어요? 아니요, 가르시아는 그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이태리 팀에는 그렇죠. 테리 보가드, 앤디 보가드가 히가시죠. 히사시죠. 히가시죠. 이 세 명은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일본 사람이잖아요, 걔들. 맞아요. 테리 보가드, 앤디 보가드는 아니 히가시조가 일본인인데. 그 사람 일본 사람. 그리고 프랑스 팀은 이제 시라누이 마이는 프랑스 팀이 아니고 영국 팀이죠. 영국 팀. 총치적 난국이. 킹은 미국이고 마이와 유리는 일본이죠.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지 도대체? 그러니까. 용병제인가? 저는 처음 이상했던 게 그 앤디 보가드가 아랑시스 2에도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배경이 이탈리아예요. 앤디는 이태리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테리 보가드가 그냥 형제래요. 테리는 미국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거지? 막장 드라마네. 엄마가 달라? 아니요, 사실은 이제 이 둘은 고하고 그 피가 섞인 형제는 아니지만 둘 다 미국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아랑에서 1에서 2로 가면서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2가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돈 싸우잖아요. 그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억지로 이제 무리수를 뒀구나. 네. 국가를 그렇게 둔 것 같아요. 배경으로. 국적 배틀 안 했으면 차라리 무난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쉽네요. 하나 약점이 발견됐네. 킹오프 기사에. 국적을 맞춰본다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사실. 중국 팀도 보면은 시켄수하고 할배는 중국인이지만 또 아테나는 어느 나라 사람? 일본 사람. 일본이죠. 아사미아 아테나잖아요. 맞다. 네. 그렇죠. 나는 사이키포스. 판타지 세계 인물인 줄. 네, 사이키포스 하겠습니다. 사이키포스는
일단 3D 격투 게임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타이토에서 나온 게임인데 96년 작품입니다. 일단 뭐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대전 게임이 사람 대 사람의 대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상전 위주로 하면 이거는 이제 약간 슈팅이 섞여 있는 공중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육면체 공간에서 이제 막 날아다니면서 붕붕 날아다니면서 필살기 쓰고 때리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이렇게 좀 생소한 면이 있어서 많이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락실로 먼저 출시를 했다가 그냥 생각보다 뭐 장사가 잘 돼서 PS1으로 출시된 격인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락실에 안 가니까 PS1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PS1판만 해봤어요. 사실 오락실에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이것도 어떻게 낚였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게임을 사는 좀 불법 게임을 사는 샵이 있었어요. 부산에. 네. 거기서 그 파는 누나가 재밌다면서 사가라고 지읒컴 얘기하시는 거죠? 지읒컴의 그 약간 취하신 것 같은 누님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렇게 화장 진하게 하시고 CD를 한 장 주더니 이거 재밌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갔는데 막상 딱 틀어보니까 초반에 오프닝이 굉장히 좋아요. 애니메이션 퀄리티도 엄청 높고 맞아요. 노래가 엄청 박진감 넘치고 신나는데 이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젠 프로젝트의 그 카게하마 젠 프로젝트에서 부른 거였어요? 갭타로 주제곡을 부르신 분이죠. 그러니까요. 네, 엄청 박력 넘쳐. 일단 거기서 뽐뿌를 받았어. 이렇게 막 화면도 되게 멋있어요. 초능력으로 막 불 쏴지르고 막 이러면서 싸우니까 맞아요. 나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게임에 딱 들어간 거야. 근데 그래픽은 좀 조잡해요. 사실 골라보면 약간 이거 뭐지? 약간 이러는데 그래도 버파 1 레벨은 아니야. 한 2 정도. 그렇죠. 2 정도는 돼요. 네. 그 이제 해보면은 진짜 뽐뿌를 좀 받아서 이제 조작법 설명까지도 잘 이어나갔어요. 이렇게 조작법 새로운 거 익히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사실. 어렵죠. 근데 이제 조작이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격투 버튼이 거의 통일돼 있어요. 강약 2개만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방어. 멀리서 때리면은 그 이상한 탄화 같은 게 나가고 맞아요. 가까이 붙으면 주먹으로 때리고 그렇죠. 그거 2개밖에 없고 그리고 움직임도 이제 뭐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상대와의 이제 그렇죠. 방향성을 맞춰가지고 알아서 해줘요. 그런 것도 참신했던 되게 것 같아요. 편해요, 사실. 그리고 이제 방어 버튼 있고 그거 이제 조합으로 대시를 하든지 필살기 그렇죠. 쓰든지 하는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조작이 간단해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익혔어요. 그리고 게임이 이제 지상전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빨라요. 대시 위주로 싸워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 오프닝에 나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배틀을 내가 정말 한 30분만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이제 그걸로 가지고 형을 또 어필했죠. 형한테 이거 한판 합시다. 그러니까 형이 또 가소롭구나 하면서 이제 또 붙었는데 형이 이상하게 그걸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게임이야. 아니 이거 게임 얘기만 하면은 꾸봉님은 형 얘기밖에 안 나와.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게임이란 건 애증이라고 애증. 즐거움과 슬픔이 공존한다고. 내가 이걸 형에게 이겼느냐 못 이겼느냐. 대전 게임은 그래요. 딴 게임은 안 그래. 딴 게임은 내가 이걸 형에게 노가다를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맞아. 그 다음부터 랑그리사를 안 해요. 랑그리사 1, 2 당했어. 대화 랑그리사 그때. 어쨌든. 꾸봉 형님이 이 방송 안 듣길 빕니다. 저 얘기도 안 했어요. 방송한테. 절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의 또 특징은 그 오프닝이 되게 화려하다 했잖아요.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나름 캐릭터에 되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근데 공을 들인 것 치고는 좀 전형적이거든요. 캐릭터가 전부 다. 이게 뭐 불꽃 쓰는 남자애가 주인공이고 얼음 쓰는 남자애가 끝판대장. 그러니까 안티히어로. 그다음에 잘생겼겠죠. 엄청 잘생겼. 원래 얼음 쓰는 애들이 냉미남이잖아요. 약간 그 사이보그 009 주인공 느낌이에요. 복장도 그렇고. 근데 색깔이 다 파란색, 그러니까 얼음색.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캐릭터 이제 전형적인 미소녀 캐릭터 바람 쓰는 애. 또 걔는 또 바람 쓰더라고 여자애들은. 녹색이죠. 녹색.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또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미소년 비 쓰는 애, 그러니까 천사 컨셉으로 나오는 애 하나 있고, 맞아. 에밀리오죠. 그 다음에 이제 눈 작은 중국인, 그 잽실한 캐릭터, 뭐 그런 식으로 빠지지 않게 군인 나오고, 그다음 그때 에반게리온 엄청 유행했어요. 맞아. 이때 그래가지고 그 은발머리 여자애가 안 나오면 게임이 안 되나 봐요. 그래갖고 은발머리 전기 쓰는 개조인간이 나와요. 너무 너무 비슷하다. 나중에 커져. 그 대형화는 안 되더라고요. 거대화가 됐으면 끝인데 아쉽네요.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되게 표현 일률적이긴 한데 이게 다 가정용판은 다 스토리도 있고 얘들이 또 나름 아침 드라마 마냥 다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스토리 보는 재미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좀 이쁘다 보니까 동인지도 좀 나왔어요. 이렇게 그 불꽃 남자, 얼음 남 뭐 약간 이런 거. 그건 또 찾아보셨나 봐요.
아니 뭐지? 잠깐만 나 옆에 앉아 있는데. 사이킥 포스 치면 나와. 예, 나옵니다. 예.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이게 게임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냥 B+ 이상 되는 게임이긴 한데 완전 대박 게임은 아니에요. 앞에 설명드렸던 킹오파나 용어의 것처럼. 근데 이제 이런 캐릭터적인 접근, 그 다음에 이제 초능력자 배틀을 좀 더 참신하게 구현했다는 점, 그건 그 점에서 좀 높게 주고요. 이건 약간 시대 상황도 좀 있는 게 이때 또 클램프 X가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이 초능력 배틀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슈가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싸움 배경도 그 클램프 X도 보면 결계를 펴서 그렇죠. 간에 싸우잖아요. 네. 요거도 딱 시작할 때 결계를 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좀 하면서 거기까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창의성은 이제 좀 전 슈팅을 되게 좋아하니까 슈팅을 접목했던 점, 그런 점에서 이제 4.5점을 줬고요. 본인 점수는 안 주기로 했잖아요. 이제. 맞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점수를 주겠습니다. 얹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좀 묻어 가려고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이 게임 보면서 이제 3D 게임은 이전에 뭐 버퍼드에서 철권도 있었지만 3D적인 느낌을 가장 잘 살린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맞아요. 공간감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육면체 안에서 싸우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공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뛰어다닌다는 그 느낌이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독창성 부분에서 4.5점 주고요. 그런데 이제 게임성 부분에서는 그 이제 뭐 좀 패턴이나 이런 게 좀 단조롭다라는 평이 좀 있어가지고 그죠. 있어요, 확실히. 네, 3.5점을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 게임 라인이라는 그 만화 잡지에서 이 게임에 대한 만화를 그렸는데 그 만화가 되게 좀 재밌었어요. 예, 보면 이제 초능력자 대결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시간을 조절하는 게 나오고 하여튼 다양한 초능력들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인 번인 초능력이 제일 쓸 데가 없죠. 그렇죠. 불이잖아요. 불은 아무나 다 쓰는데 표도 쓰고 이불도 쓰는데 제일 쓸데없는 초능력이라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쿄랑 그런 애들보다 나은 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는 정도. 그렇죠. 저는 오락실에서 이걸 오프닝을 딱 봤는데 2D 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돼 있는데 굉장히 그게 시선을 끌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이 오프닝 진짜 예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96년 당시 어떤 그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대부분 게임들이 그렇듯이 오프닝 동영상과 실제 게임 캐릭터 간의 괴리는 엄청났고요. 그렇죠. 저희 회사 신입사원 프로필 사진이랑 실제 모습 차이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키포스는 좀 더 심한 게 오프닝이나 캐릭터 프로필이 엄청나게 미형이거든요. 근데 실제 선택을 해보면 그냥 버처파이터 캐릭터를 해야 되는 거죠. 1이죠? 2도 아니고. 아니에요. 2 정도인데요. 2 정도인데. 근데 1.5에서 2 사이예요. 이게 지금 이 게임이 96년도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물론 기술력의 한계라고 보이진 않는 게 버파 3가 96년에 나왔어요. 버처파이터 2 말고 3가. 근데 버파 3는 그 당시에 최첨단이었죠. 그렇죠. 완전 최첨단. 그거를 기술력의 한계라기보다는 96년이라고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돈이랑 기술력을 다 갈아서 만든 게 이제 완전 갈아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버파 3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평균적인 기술력을 생각해 보면 그건 뭐 어쨌든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거는 그 슈퍼컴퓨터와 퍼스널 컴퓨터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당시 때 슈퍼컴퓨터가 있었죠. 바로. 근데 타이토가 유명 제작사긴 하지만 뭐 기술력이 좋은 회사는 사실 아니었고 최고 히트작은 역시 버블이죠. 버블. 그리고 뭐 진정한 이 세기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약간 실망감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게임 자체는 의외로 그 공중에 떠 있는 형태 캐릭터들을 이제 조작을 한다는 게 약간 답답했어요. 저는. 위치가 자유롭게 그렇죠. 이동되진 않죠. 잠깐 말씀하셨듯이 상대방 위주로 방향이 설정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리는 실제로도 중력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전까지 대전격투 게임을 할 때도 중력의 지배를 받는 캐릭터들을 조종을 하잖아요. 점프해도 금방 내려와야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익숙하지 않아서 답답하다고나 할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조작성에 있어서는 약간 감점 요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창의성은 이제 별 4개 줄 수 있을 것 같고 완성도 면에서는 이제 그 공간감을 좀 적응 못하는 올드 타입이라서 그런지 별을 1개 반 깎았습니다. 별 3개 반입니다.
저는 1개 반 주시는 줄 알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야박하시구만. 아니야. 너무하네. 해도 너무하네. 저는 솔직히 이 게임을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요.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제 취향에 맞게 그 그래픽도 그러니까 오프닝, 오프닝 화려하고 에이스님한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스피디한 그런 액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좀 쉬운 조작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꼭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PSN에서 구매 가능할 겁니다. 네, 아마 집에 가서 구매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창의성은 3점 줬고요. 이제 완성도는 3.5점 주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플스를 대학교 때 에이스님이 빌려줘가지고 그때 처음 갖게 돼서 좀 해봤고요. 그 전에는 이제 전부 다 오락실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코포스를 오락실에서 딱 봤는데 그 당시 때 딱 느꼈던 거는 그 당시 때 한참 3D 게임 붐이었으니까 이거 뭐지? 하면서 했는데 느낌은 솔직히 그랬어요. 이거 되게 신기한 슈팅 게임이구나. 그 당시 뭐 대시나 이런 기판 조작법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매뉴얼이 없잖아요, 오락실은. 그러니까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미사일 쏘듯이 그거 공격만 했었어요. 그때 많이 했던 게 이제 군인 캐릭터 그 총 같은 거. 걔는 총이 나가요. 네, 그 발칸포 같은 익숙했으니까 총 같은 게 나가는. 권총인가요, 그 총은? 뭐 커다란 발칸포 같은 거였어요. 그 손에 달린. 커다란 다행이다 발칸이라서. 발이라는 점은 좀 비슷한데. 아유, 어떻게든 끌고 가시니까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게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신기했고 아까 말씀하신 그 클램프 X에 보면 이제 결계 그런 부분도 되게 좀 뭐랄까 와닿아서 전 좀 재밌게 좀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오락실에서 그걸 같이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맞아요. 대전 게임이 누군가 해야지 상대가 돼야 재미가 있는데 다 처음 해보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멀리서 뿅뿅뿅 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저는 콩까기가 재밌어요. 저도 콩까기 팝니다. 사람 연결하면 약간 부담돼요. 저는 이제 누군가랑 같이 해야지 좀 재미가 있고 하니까 사람 깨는 게 훨씬 즐거워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경쟁 좋아하는 사람이랑 안 좋아하는 사람 파가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수국님은 본인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깨진 적도 있다면서요. 네. 너무 여러 번 이기면 안 돼요. 개평을 좀 주면서 해야지. 개평.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탈라요. 그럼 배탈 나요. 근데 사실 좀 그런 부분도 좀 재미없었어요. 이렇게 저 친구들이 대전 게임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 하면 이렇게 되게 봐주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약간 기분 나쁠 때도 있지 않나요?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저도 솔직히. 저도 꾸봉님한테 그런 기분 많이 느꼈어요. 위닝 11? 위닝 11. 아니 놀러 가면 다 같이 놀러 가면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다 같이 놀러 가면 토너먼트 하잖아요. 토너먼트를 하는데 이게 사람 수가 안 맞으면 이제 잘하는 이제 꾸봉님이랑 또 다른 친구 한 명은 시드 배정으로 올라가요. 시드 배정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게임을 덜 한다니까요. 결승전에서 만나게끔 둘은 무조건.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갈 때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는 참여를 안 하게 되죠. 그렇죠. 결국에는 두 사람만 게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만화책을 보고 그냥 만화책 보고 그냥 딴 거 하고 있잖아요. 꾸봉님 이불 덮고 누워가지고 만화책 보고 딴짓하고 꾸봉님하고 다른 분 한 분만 이제 위닝하고 있고 그랬죠. 아, 그래, 변명해 주세요 이제. 아니, 그분 하니까 그 게임에 대해서 변명할 게 없는데 그분 하니까 또 우리 형하고 일화가 생각나네. 이번 주 주제는 꾸봉님의 진실입니다. 꾸봉님은 외로움, 트라우마. 그분의 눈치 없음과. 그분이 눈치 없게 우리 형을 계속 이긴 거예요. 그분은 또 게임에 대한 감각이 또 아주 다르잖아요. 뭐든 잘하는 편인데 또 위닝은 특별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눈치가 없나 봐. 우리 형을 한 5번 넘게 이겼어. 잉글랜드 해가지고. 눈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 형님은 또 되게 온화하신 분이셔서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셨을 수도 있어. 그 친구는 뭐 그렇죠. 그래서 전 그 뒤로 형과 위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이번 꾸봉님 사연에 슬픔 별 5개 드릴게요. 저도 만점 드리겠습니다. 저 사이코포스 점수 안 줬구나. 저 이거 참신성에는 아까 말씀드린 날아다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4점 드리고요. 게임성은 솔직히 2.5점. 좀 재미가 없었어요. 네. 자, 이제 그 사립 저스티스 학원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드디어. 쉬는 시간이요? 네, 잠깐 그럼 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끼리 잠깐 쉬는 거.